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G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P&G는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무려 62년간 배당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엔 프리미엄 화장품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P&G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P&G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려드릴 건데요. P&G는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연보고서 마감이 6월 기준입니다. 티커는 PG고요. 기업명은 프록터 앤 갬블, 업종은 소비재입니다. 시가총액은 262빌리언 달러고요. 하나로 300조가 약 조금 안 되는 기업에 속합니다. 52주 최저가 및 최고가 밴드를 보시면 70불에서 104불 달러 밴드 구간에 있었고요. 현재 주가는 104.05 불이 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2.87달러고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시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은 2.76%고요.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점에서 쭉 올라와서 현재 104.05불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37년에 설립이 되었고 YG 신시내트에서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국내주와 비교한다면 LG 생활건강과 같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가정용품의 대부분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약 현재 기준으로 65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약 150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를 했었고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대폭 브랜드가 축소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미용, 건강관리, 홈케어, 아기용품 등의 대표적인 제품 카테고리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주요한 점으로는 62년간 배당금을 성장시켜온 대표적인 배당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미용, 면도, 건강관리, 섬유 및 가정용품, 그리고 아기, 여성, 가족 관리용품으로 총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뉘고요. 북미에서 약 매출의 44%, 유럽에서 24%, 그러니까 약 서구에서 한 68%니까요. 거의 70%에 달하는 매출이 서구 쪽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 약 30%가 기타 중국이라든지 그런 기타 글로벌 쪽으로 판매 유통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의 큰 매출 구조 부분 중에 미용과 면도 부분, 그러니까 쉐이브 부분은 매출 비중 대비 순이익 비중이 높은 고수익 제품군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브랜드로는 오랄비, 질레트, 다우니, SK2, 러브스 등 이런 다양한 메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5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총 18년도 6월 연보고서 마감 기준으로 66.8빌리언 달러인데 뷰티 부분이 12.7빌리언 달러, 그루밍 부분이 6.7빌리언 달러, 헬스케어가 8빌리언 달러, 패브릭, 섬유 쪽이 섬유유연제 쪽이 21.4빌리언 달러, 그리고 아기 및 그런 가정용품들이 18빌리언 달러로 비중으로 보시면은 뷰티 부분이 19, 그루밍 부분이 10%, 12, 32, 27%가 되겠고요. 매출로 보시면은 패브릭과 베이비 용품 쪽이 약 59%죠. 약 60%에 달하는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순이익 비중으로 보시면은 뷰티 부분과 그루밍 부분이 매출 비중 대비해서 높은 순이익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높다라고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순이익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뷰티 부분이나 그루밍 부분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이익에 대한 증가폭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브릭이라든지 베이비 제품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대비해서 약 4, 5%가량이 순이익 비중이 낮은 것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뷰티나 그루밍 부분에 비해서는 순이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으로 보셔도 그루밍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패브릭 부분, 기타 뷰티 부분, 그루밍 부분, 헬스케어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제품 포트폴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랄비라든지 다우니, SK2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있고요.
재무구조에 대해서 요약본을 말씀을 드리면 14년 대비해서 매출은 18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다만 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은 상승을 했고요. 이런 매출 하락은 브랜드 구조 조정에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를 대량 매각 정리하면서 매출이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셔도 14년도를 기점으로 쭉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17년도 순이익률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영업외 이익이 잡히면서 즉 브랜드 매각에 따른 그런 이익 부분이 잡히면서 순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EPS도 17년도 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런 브랜드 매각에 대한 일시적인 이익일 뿐이지 지속적인 영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은 66.8 빌리언 달러, 영업이익은 13.7 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약 21%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이자 보상 배율은 약 27배수로서 양호한 그런 이자 보상 지급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간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11빌리언 달러고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여력이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량이 약 66%고요. 약 34%의 그런 배당금 지급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EPS는 17년도에 그런 브랜드 매각 그런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갔으나 18년도 때는 정상화돼서 3.67 달러 수준이고요. DPS 주당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보시면은 매출액 성장률이 쭉 꺾이다가요.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쭉 올라가다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앞서 요약본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 자본 등은 브랜드 매각에 따라서 쪼그라들지만은 위에서 이익률을 보시면은 수익성은 그래도 양호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21%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은 18년도 기준으로 약 11.9 빌리언 달러, 약 12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차입금이 31.2 빌리언 달러로 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60%에 달하고 평균 차입률이 상당 부분 낮습니다. 1.6%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요.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18년도 기준으로 11.2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요. 이 말은 영업 현금 흐름으로 14.9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고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설비 투자라든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투자 비용이 약 3.7 빌리언 달러에 달했다는 거.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폭이 11.2 빌리언 달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금 지급은 위에서 DPS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고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18년도 기준을 보시면 배당금 지급이 7.3 빌리언 달러, 자사주 매입이 7 빌리언 달러로서 주식수도 낮아주고 배당금 지급도 적정하게 지급을 하면서 DPS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당 성량을 보시면은 배당금에서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금을 얼마 지급했냐를 보시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약 60%에서 80% 그 구간 사이에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8년도 기준에는 66%이기 때문에 굳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더라도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실정이고요. 약 34%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3.8 빌리언 달러의 그런 잉여적으로
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위에서 현금 보유액을 보았을 때도 약 11.9 빌리언 달러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컷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은 적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한 수 접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P&G의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부터 2018년도 12월자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뷰티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SK2를 필두로 한 프리미엄 화장품의 성장세로 매출액이 오르가닉 세일 부분이 8%가 증가했고요. 여기서 오르가닉 세일은 환율 효과를 제외한 그러한 판매 그런 비율이 되겠고요. 선진국 중심으로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단 이거는 P&G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 등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1월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현금흐름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가 11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양호한 배당 성량, 즉 18년 기준으로 66%에 달하는 안정적인 배당 성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62년의 배당 성장 이력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도 배당 컷이 된다거나 배당 지급이 불능한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기 요인을 보시면은 앞서 북미 부분이 44%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56%, 그러니까 북미 부분을 제외한 56%의 매출은 글로벌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런 매출의 그런 증가, 하락이 일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루밍 부분은 전반적으로 뷰티 부분에서 베이비 제품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루밍 부분에서는 이런 가격 인상에 따라서 볼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10%밖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순이익이 약 14%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매출 비중 대비 순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수익 제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제품군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런 일부긴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 비출 수 있고요. 다만 뷰티 부분, 헬스케어, 패브릭, 베이비 부분은 가격이 인상됨에 불구하고도 믹스, 그러니까 제품 판매, 제품군에 따른 그런 판매 차이라든지 그런 볼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런 볼륨 감소는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P&G에 대한 이야기를 썸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뷰티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뷰티 부분은 매출 기준 19%이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24%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수익 제품군에 속하거든요. 특히나 SK2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증대는 고무적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실적 팔로업을 이 제품군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년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11빌리언 달러, 배당 성량이 66%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배당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표고요. 특히나 62년간 배당 성장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컷이라든지 향후에 배당 지급을 못한다, 이런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루밍 부분의 일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량 저항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요량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P&G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